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봅니다. 작년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약 40만 명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40만 명 중 약 2만 7천 명만 최종 합격을 했고 이 숫자는 전체 응시자 대비 6.6%밖에 안 됩니다. 합격률도 낮고 어려운 이 시험에 합격을 한 당시에는 매우 좋아하고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중개 실무도 배워야 되고 생각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희망을 짓밟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면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오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내가 거래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셨다면 마음을 놓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야생에 나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격 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무랑은 다른 이론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대부분 법률적인 내용이고 단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미분적분을 배워도 실생활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를 아예 처음부터 배운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내가 자격증만 있을 뿐 이 업종에서는 완전히 초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업무는 단순히 이론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무 경험과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실제 일을 해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업무를 배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일을 해도 일을 잘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공으로 일을 하는데 일을 잘 알려주는 분이 있다면 행운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위 상사가 대부분 일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을 후배 직원에게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의 경우 아예 새로운 일을 처음부터 해야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공인중개사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매물은 물론 손님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실무를 배우고 경험이 쌓였다고 해도 막상 거래를 하는 손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중개 실무도 잘하게 되었어도 더욱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마케팅과 영업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내 매물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음식점, 병원, 학원, 헬스장 등 모두 손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서 내 사업장을 알려야겠죠. 위에 설명한 업종은 사업장 자체를 알리는 반면 부동산의 경우 개별의 매물들을 홍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병원, 헬스장 등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한 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봤을 테지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방문한 블로그 포스팅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이유와 비슷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거래시키고자 하는 매물을 블로그, 파워링크 광고, 유튜브, 카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고객에게 문의가 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빨리 소공으로든 중개법인이든 취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경험보다 빠른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험 많고 잘 알려주는 분을 만나면 가장 좋겠죠. 더욱 빠르게 배우고 싶다면 시중의 여러 실무 강의들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고 배우면 나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쉽고 미안하지도 않겠죠. 앞으로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해갈 일인데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배우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중개 실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쌓음과 동시에 마케팅과 영업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케팅의 경우 당연히 인터넷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블로그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마케팅 채널입니다. 마케팅 효과도 좋지만 마케팅 스킬을 늘리는 데에 아주 좋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써야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지 계속 체크해가면서 마케팅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쌓은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파워링크 광고도 돌릴 수 있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글쓰기 실력을 늘린다면 이 글을 유튜브 스크립트로 사용해서 유튜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썸네일이나 제목을 짓는 데에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실력을 늘린다면 추후 내 매물을 홍보할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매출 또한 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유튜브와 각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합격한 이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 시험과 실무는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의 입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손님과 매물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배워야 합니다. 추가로 지금 동네 1등 부동산에서는 블로그, 유튜브 강의는 물론 대행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설명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